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리더북스에서 펴낸 그래서 유튜브로 정말 돈 벌 수 있겠어?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안인정님은 지금 현재 디지로그 마담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책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 유튜버를 할까 말까 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확실한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자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저자는 평범한 아날로그 주부에서 PM 인터내셔널의 상위 1% 네트워크 독립 사업자가 되었다. 5년간 필드 영업을 경험하며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블로그와 유튜브로 사업의 연결고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결과로 월 1,000을 버는 억대 연봉자가 되었다. 유튜브 디지로그 마담앤 TV 채널을 운영하며 항상 진심으로 구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로 필드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온라인 마케팅과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초보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똑같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누구는 그냥 시청자로 남고 누구는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번다. 저자는 유튜브로 사업에 성공한 경험에 근거하여 초보 유튜버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파헤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있어서 채널의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채널 기획을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기획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채널의 방향성. 먼저 내 주제가 어느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자. 유튜브에 4대의 방향성이 있다. 재미, 위로, 대리만족, 정보성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4가지가 핵심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영상을 만드는 건 시간 낭비다. 자신이 정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방향성이 생겨난다. 주제가 명확해야 구독자가 믿고 보는 채널이 된다. 방향성이란 일관된 주제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자연스레 생기는 정체성이다. 채널명의 중요성. 주제가 잡히고 콘텐츠도 나왔다면 채널명을 정해야 한다. 채널명이 채널의 정체성을 다 말해준다. 채널명은 신중히 지어야 한다. 직관적으로 채널명만 봐도 어떤 채널인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연구소, 쉬운 요리를 다루는 하루 한 끼는 모두 좋은 채널명이다. 채널명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면 구독을 누르게 하기가 쉽다. 중요한 것은 채널명이 퍼스널 브랜딩과 아주 밀접하므로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꿀팁. 유튜브에 올릴 콘텐츠를 나름 정했다면 조금 더 세분화 작업을 해야 한다. 요리도 한식, 양식, 밑반찬 등으로 세분화해 놓으면 콘텐츠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요리라고 하면 방대하지만 내가 잘하는 주 종목이 밑반찬이면 콘텐츠가 바로 10가지는 줄줄 나온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내 콘텐츠와 비슷한 채널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분석한다. 볼 때는 쉬워도 막상 내가 같은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여러 채널을 보면서 비교 분석하고 나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How to 콘텐츠에 주목하라. 지금은 유튜브가 검색 기능으로 트래픽이 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궁금한 것, 해결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한다. 유튜브에도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사랑받는 콘텐츠는 How to 콘텐츠다.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 뭐 하는 방법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법, 살을 빼는 방법 등은 유행과 관련 없이 늘 필요한 정보다. 정설은 아니지만 유튜브는
하우투 콘텐츠를 도움을 주는 유익한 콘텐츠라 판단한다. 그 의미는 추천 알고리즘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구성할 때 하우투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면 무난하면서 조회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타깃층이 중요한 이유. 구독자 48만 명의 다니TV는 타깃층이 아주 명확했다. 같은 부동산 주제라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재테크로 콘텐츠를 세분화했다. 거기에 맞게 연령층 타깃이 자연스레 잡혔다. 은퇴하거나 은퇴를 준비해야 할 40에서 60대가 구독자가 되었다. 주제가 명확하고 타깃층도 정해져 있으니 그의 콘텐츠는 공유가 잘 된다. 분명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의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채널이 된다. 구독자의 충성도가 높은데 이 충성도는 바로 시청 시간에서 나온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본다면 이해가 빨리 된다. 다니TV는 은퇴할 시점에 40에서 60대를 위한 추천 동영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 타깃이 명확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주제가 누구나 필요한 은퇴 후의 재테크이므로 관심 영역이다. 타깃층이 명확하면 경쟁력이 매우 높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과 유지가 수월하다. 은퇴 후 노년의 삶은 누구나 맞이해야 할 일이다. 동네 놀이터에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면 된다. 테마파크형 놀이동산처럼 전문적인 놀이기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B급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유튜브는 B급 영상이 올라오는 것이 상식이다. 주변의 영상 촬영 전문 학원에서 배울 법한 프로그램을 다루고 작가 수준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거의 없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그런 기술을 아는 일반인은 드물다. 유튜브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의 장을 열어준 것이지 전문가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유튜브 채널도 초기에는 업로드된 영상이 적고 구독자 수도 적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다. 언택트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지금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나 영상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기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직 나의 콘텐츠를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구독자가 생기고 조회수가 나온다면 이제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나서면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유튜버의 길은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고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면 좋아요만으로 감동이다. 또 영상을 만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 모든 여정은 다름 아닌 시작이 있어야 플레이가 된다. 최소한 영상물 100개를 업로드한다. 영상물을 누적해서 100개까지 만들라고 많은 유튜버가 조언하는 이유는 채널의 무게감 때문이다. 누적된 콘텐츠가 있어야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조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 채널에 아직 올라온 영상들이 얼마 없다면 사람들은 스치듯 지나쳐버린다. 초라한 채널을 알고리즘도 좋아하지 않으니 내 채널은 망망대해에 혼자 떠있는 셈이다. 일단 덩치가 커야 눈에 띌 수 있다. 벽돌 쌓듯이 영상물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보상을 받는 날이 찾아온다. 당신에게도 대박 조회수가 터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영상의 퀄리티는 올리는 양만큼 좋아진다.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유튜브는 진정 자기와의 싸움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반응이 없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는 말자. 내 채널에 몸집을 불리는 기간이므로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처음부터 질도 높고 양도 많으면 당연히 좋지만 우리는 프로가 아니다. 양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질이 높아진다. 내가 영상을 하나씩 만들고 올리는 과정에서 셀프 훈련을 할 수 있다. 양을 늘려가는 과정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곧바로 습관이 만들어지겠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꾸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유튜브를 하는 것은 내가 온라인으로 창업을 한 것과 똑같다. 매일 문을 열고 B급 상품을 진열하는 가게와 A급 상품을 팔지만 매일 불만 켜놓고 주인이 부재 중인 가게가 있다면 어느 가게 제품을 사고 싶은가? 근면과 성실은 무엇을 하든 기본 자세이다. 100일도 아니고 100개의 콘텐츠를 올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일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도 있지만 사실상 전업이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통 일주일에 2~3개 정도 업로드가 적당한 주기라고 한다. 일주일에 2개씩 올리면 대략 1년이면 100개가 가깝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1년을 해보라고 추천한 시간과 서로 맞아 떨어진다. 물론 유튜브처럼 변수가 많은 영역에서 이것은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정도는 해보라는 선배 유튜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다. 정말 콘텐츠를 100개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을까? 해로운 영상을 올려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 마련이다. 100개를 올리는 과정에서 분명 피드백이 온다. 콘텐츠에 대한 질문이거나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남기기도 한다. 다음엔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라는 요청형 댓글도 생긴다. 영상을 멈추면 소통이 멈추고 영상을 계속 올리면 소통이 이루어진다. 꾸준한 업로드만이 콘텐츠의 방향성과 내 채널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혹여 100개의 콘텐츠를 올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정말 유튜브를 접어야 하는 걸까? 세상에 100%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가장 핫한 유튜버 신사임당도 4개의 채널을 망해봤다고 했다. 실패해도 문제가 없다. 그는 마지막 채널 신사임당 TV에서 대박 결과가 나왔다.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가도 된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단번에 판단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세상도 당신을 알아주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영상을 만들 때는 에너지를 분산 투자해라. 과연 업로드는 얼마나 해야 할까? 유튜버마다 다르지만 보통 꾸준히 하는 유튜버는 일주일에 최소 2~3회를 올린다. 완성도가 높은 영상을 만든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촬영, 편집에 투자하지는 마라. 초반에는 그 에너지를 적당히 분산하여 규칙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구독자가 늘어야 하므로 구독에 유리한 전략이 좋다. 시청자는 처음에 관심 영상만 시청하려 한다. 채널이 마음에 들고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구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영상을 만들 때 이 점을 기억하면 업로드에 좋은 팁이 나올 수 있다. 시리즈물로 만드는 것이다. 드라마에만 시리즈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콘텐츠를 나누어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리즈를 만들 수 있다. 콘텐츠를 만들기에도 좋고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과정을 즐겨야 한다. 콘텐츠를 하나 올리고 매일 조회수를 체크하지 말자. 양이 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넘치는 호기심만큼 인내심도 강하다.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적극 추천해주며 떡상이 되게 한다. 로또도 사야 1등에 당첨되듯 유튜브도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용어에 스노우볼 효과라는 말이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면 눈덩이가 점점 굴러가며 불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어느새 내 몸집만 하게 커지는 것이다. 유튜브의 콘텐츠가 누적되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무게감이 있을수록 내 채널이 커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양은 유튜버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알고리즘도 원하는 일이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더 자주 추천 영상으로 올라가고 조회수,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유튜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처음부터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영상이 나온다.
나 역시도 영상 하나가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며 상단에 뜨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 등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인내 덕분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행동이다. 1년에 영상 10개를 올려놓고 대박을 기원한다면 과연 유튜브의 신이 들어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튜브의 신이 떡상이라는 축복을 내릴 때까지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이 기적을 부른다.